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한부모 가족들의 소원을 물어보니 반찬 구입과 가족여행 등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들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이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에 위치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생활도움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최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설문 결과 이들 가족들의 소원은 가족여행과 자녀 학원비, 반찬 구입, 가족사진 촬영, 주택 임대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가정하고 한부모 가정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자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를 좀 가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그동안 몰랐던 것도 서로 알게 되고. 남원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한부모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소원을 말해봐란 내용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대상가족 1인당 20만 원가량을 지원해 이들이 바라는 5가지 주요 서비스 가운데 우선적으로 선택한 프로그램을 실현시켜줄 예정입니다. 남원시에서는 240세대 640명의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구 세대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욕구와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사업이 세밀화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그동안의 성과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뒤이어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박 시장은 즉답을 피하진 않았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경자년 새해 업무에 돌입한 박준배 김제시장. 지난해 성과를 자평한 데 이어 올해 김제시정 운영 방향을 기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7대 역점 시책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첫 질문은 박 시장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격분했던 시의회와의 갈등 논란입니다. 서로 지키고 잘 나갈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당한 올해 사업 예산에 대해선 계속 노력하는 게 도리라고는 하지만 유감의 뜻을 남겼습니다.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 드려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는 게 저희들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께서는 전임 행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등급이 나왔죠. 네. 문화를 바꾼다는 게 내 의지를 상대 공무원도 알아야 되지만 시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4년 내에 그렇게 바뀌면 쉽지 않다. 박 시장의 지도력과 올해 인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저녁 시간대 시민과의 소통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공식 간담회 자리는 대폭 늘렸지만 비공식 자리는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배경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실 의사가 없는지 그걸 여쭌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20여 분 정도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박 시장은 즉답을 피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말을 아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요. 지난해부터 정읍시가 시내버스 운영 횟수와 노선 수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인데요. 줄어든 운행 횟수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너무 일찍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버스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올해부터 줄어든 시내버스 배차 때문입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노선수는 114개에서 101개로 줄었고 운행 횟수는 792회에서 685회로 107회나 감소했습니다. 네, 107회를 줄였습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107을 줄이면서 얼마나 불편을 많이 있으십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부터 2018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종업원 수가 50에서 299명인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고용노동부가 준비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정읍시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종업원 수가 80여 명에 불과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올해부터 도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앞당겨 적용한 겁니다. 줄어든 시내버스 배차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년 뒤에 해도 되는 걸 1년 먼저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그건 논리적으로 규결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시행을 해서 나온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많은 분들이 과거처럼 버스의 운행 시간을 좀 맞춰달라 이 얘기를 하세요. 정읍시는 운전기사를 확보해 부족한 운영 횟수를 보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기간을 앞당겨 시내버스 운영에 나선 정읍시. 운행 차질로 발생하는 불편함은 온전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현재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을 중고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해양안전 교육 강화를 올해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안전교육 관련 시설 보완 등 체계적 교육을 위한 선행과제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교육 10년째를 맞아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 자체에 대한 열망은 지체되고 있지만 결국 실현될 것이라며 교육 자치 분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디딤돌 삼아 올 한 해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을 이어가며 전북교육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교육 주체가 교육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그 민주적 기반을 닦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청렴한 교육 행정과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양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전북 학생해양수련원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설치해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수영을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 수영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더 좀 강화를 해야죠.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워낙에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좀 세밀하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조사한 익수 사망자 수는 162명. 발생 원인 1위인 추락 낙상 사고와 비교해 발생률은 적지만 사망률은 30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시 해양안전 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양안전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성치영 씨가 11년 만에 공개수배 용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성 씨는 지난 3년 동안 정읍에서 민간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성 씨를 잡기 위해선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사건 용의자 성채영 씨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실종되기 전날
성 씨에게 빌려준 50만 원을 갚으라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당시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둘 사이 다툼이 있었고 이 씨는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 씨 사무실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성 씨는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후 성 씨는 가족들에게 머리를 식히겠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이후 실종 처리된 이 씨는 5년 뒤인 2014년 사무실에서 3km 떨어진 한 폐정화조에서 백골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이 씨의 시신은 부검 결과 10여 군데 흉기에 찔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살해 유력한 용의자로 성 씨를 지목하고 수사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씨는 정읍에서 3년 동안 민간 방범대원으로 근무해 경찰 수사 방식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 씨가 신분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성 씨는 164cm의 작은 체구로 전라도 말씨를 쓰고 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스마트폰 국민제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병해충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토종 미생물을 이용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는데요. 토종 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법을 순창 지역 고추와 콩작물 등 장류 원료 농작물 재배와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예정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친환경농법 실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순창 지역 토양에서 10종의 항균성을 갖는 미생물을 발견해 배양 실험을 마친 후 특허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특허를 요청한 미생물은 농작물의 병해를 일으키는 병원균에 대한 억제 활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미생물은 농작물 병해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실내 실험을 마쳤고 이번 연도에 농가 실증 실험을 거쳐서 그 효능이 확인되면은 앞으로 우리 군 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허를 요청한 미생물은 농작물 곰팡이 병원균인 고추 탄저병과 검은무늬병, 인삼귀액병에 30%에 육박하는 병해충 억제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은 이번에 특허 출원한 미생물을 순창 지역 장류식품의 근간을 이루는 고추와 콩작물 등에 우선적으로 배양할 계획입니다. 근본에 발굴된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했을 경우 병해 등을 예방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질 좋은 그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장류 제품과 연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장류 원료를 생산하고 지역의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이번에 개발된 미생물을 활용해 순창 지역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탄저병 예방 실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대규모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해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노인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경우 어르신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위라는 건 짐작하실 텐데요. 행안부의 지역 안전지수 자살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김제시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자살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우려를 더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제시 외곽의 한 아파트. 스스로 목을 맨 70대 어르신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 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자살로 인해 숨진 김제 사람은 모두 36명에 이릅니다. 2016년 47명이 자살한 이후 최근 3년 새 23%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가 얼마 전 공개한 지역 안전지수 자료에 자살 분야를 살펴보면
김제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인 5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두 해 받은 것도 아니고 무려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겁니다. 상한성이 있는 지표 중 우선 음주율이 좀 더 높아서 상한성이 자살과 그게 있고요. 분담 지표를 사회복지 예산 비율 그리고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김제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 자살 예방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5천여만 원을 들여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 농약과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충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된 생활 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6명에서 2018년 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김제의 경우 쓸쓸한 죽음, 즉 고독사를 막는 데 좀 더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의 허리인 30대에서 50대까지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세밀한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는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로 알려지면서 겨울철이면 각종 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숙박시설과 음식점 이용 등 수십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유소년 축구클럽 68개 팀 1,3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남원에서 동계훈련에 매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프로축구 수원삼성과 울산현대 등이 동계훈련을 하는 남원 지역은 우수한 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목별 국가대표를 비롯해 국군체육부대와 대전대학교, 전국 각지의 체육고 12개 팀 선수단도 남원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팀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음식점은 맛과 청결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편리한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순창군이 음식점 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지원해주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업주와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지역 음식점 10곳에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면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순창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한 업주입니다. 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할 때는 우리 손님이나 우리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그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입식으로 교체를 하면서 상당히 손님 만족도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편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가 생산 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통합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남원시는 농산물 공동 브랜드 춘향애인이 전국 5대 농산물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매출 실적 877억 원 성과에 힘입어 2020년에는 연매출 900억 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3대 농산물 브랜드 입상을 목표로 통합 마케팅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5대 농산물 브랜드에 선정된 춘향애인은 남원 지역의 개별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춘향애인은 딸기와 파프리카, 감자, 메론 등 8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는 토마토와 배, 오이 등 7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15개 품목이 남원시 조합 공동법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